자, 교재는 156페이지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입니다. 중요한 제도인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자, 의의부터 볼게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이 제도는요. 체포구속된 이 피의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위에서 CF 하시고 피고인은 대상자가 아니다. 잘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피의자는 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피의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밑에 CF 나와 있죠. 행정기관이라든지 일반 사인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자는 여기 해당하지가 않는다. 자, 됐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이 본 제도는 헌법상의 권리다는 것입니다. 밑에 헌법조문 나와 있죠.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권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질 볼게요. 자, 성질을 보시게 되면 사후적 사법적 통제 수단으로서 영장에 대한 재심 절차 항고심적 성격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제가 좀 쓸 텐데 여러분은 필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영장을 청구하면 이 수임 판사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하죠. 이건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실질 심사를 합니다. 실질 심사를 해보니까 이놈 진짜 영장 구속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서 그래서 이 친구를 구속을 시킵니다. 구속을 시키는데 자, 밑에 조문 볼까요? 자, 형소법 조항 1항이죠. 체포 구속된 피의자 등은 관할법원에 체포 구속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 그래서 이 체포 구속된 자이죠. 구속된 피의자가 이 적부심을 청구합니다. 그렇죠? 적부심을 청구를 한다. 이 청구를 하면 이 법원에서 이 적부심사를 하는데요. 이 적부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결정을 내린다. 이 적부심사를 할 때 이 적부심사가 바로 뭐다? 재심적, 항고심적 성격을 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저번 시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될지 말지를 영장 실질 심사에서 한번 지금 심사를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 한 번 심사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이 더 해달라는 것이 바로 뭐다? 재심적, 항고심적 성격을 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부 심사한다 그랬는데 이 심사는 무슨 심사를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 거랑 똑같을 수가 없겠죠. 똑같을 걸 왜 해요. 그렇죠? 자, 밑에 쭉 가보시게 되면 자, 청구 사항이 나와 있을 건데요. 여기서 1번 볼게요. 자, 심사하는 것은 체포나 구속이 적부 여부이다. 이는 체포 구속의 불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랬는데 자, 무슨 뜻인지 각주 볼게요. 자, 각주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불법인 경우 나와 있죠. 체포 구속의 요건,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쵸? 영장 없이 뭐 구속을 당했다든지 기간이 경과했다든지 영장 발부가 위법인지 이것을 심사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 2번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부당이란 말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부당이란 말은 체포영장, 체포구속영장이 적법한 겁니다.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구속이 되었지만 체포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아두는 경우 그쵸? 그것이 바로 피해에 변상했다든지 즉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서 이 친구가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실형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피의자가 피해자 측과 부당히 합의를 해서 피해 변상을 했다든지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든지 이런 사정들이 고려되잖아요. 그쵸?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뭐다? 적부심사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피해자도 뭐 고소를 취소했고 하다 보면 이 피의자를 계속 구금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심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심적, 항고심적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올 텐데 석방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석방 결정을 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등등 하나 있는데 이건 뒤에서 배우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심사 청구 사유, 청구 사유를 다시 한번 보세요. 청구 사유는 뭐다? 불법뿐만 아니라 요 부당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을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는 심사시입니다. 심사시. 요 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청구시가 아니고 그 앞에 이 청구 그 이전 사유가 아니라 청구한 이후에 심사할 때, 심사할 때의 사유, 요 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됐죠? 됐어요? 자, 끄집어내시고 따라서 구속 심사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이후의 사유도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정? 밑에 피해 변상했다든지 고소 취소했다든지 이런 사유 등을 고려해서 뭐 구속할지 말지를 석방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됐고 쭉 올라가서 중요한 조문 나와 있죠. 청구권자 잘 봐두세요. 청구권자. 자, 요 214조 2 나와 있는데 1항에다가 별표 쳐보시고. 자, 청구권자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누구만 된다 그랬어요? 피의자예요. 피의자.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밑에 나와 있죠. 피고인 아니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밑에 CF에 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요 네 사람 뭐죠? 요 네 사람이 뭐예요? 요 네 사람이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요 사람 네 사람 뭐다? 변호인 청구권자입니다. 변호인 청구권자. 세트를 해서 하나, 둘, 셋, 넷은 세트. 자, 근데 요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가족이 들어와요. 가족 동그라미 치시고 동거인 동그라미 치시고 고용주 동그라미 치시고 요것이 처음 들어옵니다. 앞에 이런 점은 없었어요. 요거 색깔 칠할게요.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온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체포 구속된 피의자라 그랬잖아요. 이때 체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모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두에다가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 판례 남아있죠? 이 판례 출제 잘 돼요. 긴급체포 동그라미 치시고 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사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됐죠? 자, 2번 체크하세요. 자, 이 피의자라는 청구인 적격은 존속 요건이 아니라 개시할 때만 필요한 개시 요건이다. 개시 점점 찍으시고. 그래서 청구 당시에는 피의자면 되네요. 이 적부심사 청구할 당시에 피의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청구권자가 피의자만 된다 했지 피고인 안 된다 그랬잖아요. 피고인 안 된다고 했으니까 검사가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떡합니까? 이 피의자가 청구하자마자 검사가 전격 기소하는 거예요. 전격 기소. 공소 제기하게 되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잖아요. 피고인으로 바뀌니까 안 되겠지 하지만 판례가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공소 제기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전격 기소. 검사가 전격적으로 기소를 해서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것도 적부심사 청구가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구 당시에만 피의자이면 족하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청구권 고지 나왔네요. 자,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검사, 경찰은 체포 구속된 이 피의자와 그 다음에 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만 된다. 왜요? 헌법성의 권리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알려야 한다. 필요적입니다. 의무적이다. 의무적. 그 다음에 밑에 건 됐고
자, 준용조항 볼게요. 변호인의 서류 열람 나와 있죠? 그래서 96조 2일의 규정은 자, 청구한 피의자 변호인에게 준용한다 그랬는데 96조 2일이 어디 나와 있냐면 밑에 나와 있잖아요. 밑에. 제가 밑에다 갖다 놨어요. 자, 요거 조문 요 1항 체크하시고 요 조문은요. 별표 옆에다가 요 조문은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페이지 139에서 배운 거랑 똑같다. 이게 뭔데요? 요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실질심사 제도 할 때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밑에 것이. 그래서 우리 배웠지만 다시 한번 밑줄 그어보게 되면 자, 변호인은 판사에게 제출된 영장 청구서,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 기재한 서류, 피의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준용된다. 자, 다음 밑에 그래서 판례 보시게 되면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체크하시고 변호인 밑줄 그시고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등사할 권리를 갖는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등본 교부 청구 이거 한번 읽어 받으시고요. 자, 다음 법원의 심사를 보겠습니다. 자, 요 조문 잘 나와요. 일단 요 조문 체크하시고 조문 보기 전에 위에 한번 가볼게요. 자, 체포 구속 심사 청구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나 단독판사가 심사를 하는데 이 지방법원 합의부 단독판사는 수임판사가 아니에요. 수임판사가 달라요. 수임판사가 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 수임판사가 바로 뭐예요?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이 발부한 법관을 뭐라 불러요? 이 수임판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했잖아요. 누가 했어요? 이거 수임판사가 한 거예요. 수임판사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또 앉아 있어요. 앞에서 한번 했는데 여기서 또 앉아 있을 거면 왜 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수임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수임판사는 여기에 앉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예외도 있긴 하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이 영장 발부한 법관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수임판사라 부른다고요. 이 사람은 신문조사 결정에 관여가 안 돼요. 관여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원칙이다. 일단 끊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 가보게 되면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써줘요. 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단서는 예외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준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예외가 있네요. 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신문조사 결정에 할 판사가 없어요.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여기 관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큰 도시에는 다 있겠지만 저 밑에 시골 가보게 되면 군법원 있잖아. 군법원. 그치? 그런 조그만 동네에서는 이 사람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뭐 이런 단서 조항도 있다는 거 봐두시고요. 이건 예외다. 이건 예외다. 출제 잘 됩니다. 본문 출제 잘 되고 단서까지 출제가 잘 되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사항도 체크해 보세요. 자, 요것은 시간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청구서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48시간 동그라미 치시고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해야 되고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접수한 때부터 몇 시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신문하라는 거예요. 색깔칠할게요. 그리고 필기 또 하세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24시간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24시간으로 바꾸면 틀려요. 됐나요? 자, 다음 밑에 공범 같은 경우에는 분리신문해야 된다. 이건 뭐 전 시간에 한 적 있고요. 자, 다음 자,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밑에 청구인, 변호인 등 또는 교도소에 있다고 하면 교도소, 구치소 장에게 신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4조 2 나와 있죠? 그렇죠? 사망 나와 있죠? 이건 바로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바로 밑에다가 이 조항의 규정은 일항 통지에 준용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통지한다 그랬잖아요. 통지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요. 전화라든지 모사전, 팩스, 우편,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밑줄 그긴 했지만 여러분이 직접 밑줄 그어야 돼요. 이 그어야지 눈이 가지. 밑줄 안 그게 되면 그냥 슥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조문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는 거예요. 다음. 자, 그 다음 신문 및 의견 진술 나와 있죠. 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경찰은 제1항의 신문기일까지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신문기일까지 그 다음에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장은 그게 바로 어디예요? 여기 위에 나와 있지? 경찰서 장, 교도소장, 구치소장이죠. 그 장은 위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출석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게시요건이에요. 게시요건. 그래서 출석 없이는 신문이 게시가 되지 않는다. 됐어요? 이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신문기일 절차는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 진술 가능하고 근데 필요하다고 하면 도중이라도 판사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신문 도중이라도 변호인 조력을 구할 수 있고요. 유리한 자료 제출할 수 있다는 거 다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다음. 자, 국선 변호인 나와 있네요. 자,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33조를 준용한다 그랬는데 33조가 밑에 나와 있죠? 이 33조는 국선 변호인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국선 변호인 이건 뒤에서 따라 배울 거예요. 저 변호인 파트에서. 그래서 어떨 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지 볼게요. 자, 직권이네,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 심신장애 의심이 들 때 요거 기출문제값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 준용이니까 이때 피고인을 피의자로 바꿔야 돼요. 피의자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그쵸?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피의자인 거예요. 그 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농아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이 미성년자도 문제집에 나와 있고 그래요. 나머지는 뒤에 가서 따로 배운다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미리 국선 변호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변호인 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그쵸? 여기서는 일단 문제집 가보게 되면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자, 요 5호하고 2호가 문제집 가면 나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규칙 16조면 됐고, 변호인이 없거나 이게 없을 때, 그쵸?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고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뭐 등등 나와 있네. 자, 신문 조서 볼게요. 자, 200조 2 제6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요 바로 밑에.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이 신문 요지를 조서로 작성한다. 그쵸? 이 조항은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서 피의자 신문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됐고. 법원 사무관 등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저 앞에서 있었어요. 여기보다는. 자, 중요한 점은 판례 나와 있네요. 요 판례 별표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자, 지금 구속 적부 심사를 배우고 있죠? 지금 법원 사무관 등은 신문 요지를 조서로 작성한다고 했을 때 그 조서가 바로 구속 적부 신문 조서잖아요. 조서. 이 조서는 우리 지금 증거 파트 안 배웠는데 일단은 밑줄만 그어두세요. 형사법 311조 문서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몇 조냐? 그 밑에 나와 있지? 315조 제3호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313조가 아니라 315조 3호에 근거해서 이 체포 구속 적부 신문 조서는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부동했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중요한 것이 311조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3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315조 3호를 311로 바꿔요. 틀려요.
이 판결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일단 한 문제. 두 번째는 이 315조 3호를 311로 바꾼다고요. 311이 뭔데? 일단 몰라도 돼. 그 증거 파트 가서 배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311조가 아니라 315조 3호다. 아시겠죠?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세한 것은 뒤에 증거 파트 할 때 하겠습니다. 됐고, 이거 제가 안 적어드리면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315조 3호를 그치? CF 제 311조 이렇게 바꾼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 볼게요. 결정. 자,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자, 신문이 종료된 때부터 여기 나오잖아. 24시간 동그라미 치시고. 뭐를 바꾸면 틀려? 48시간 하면 틀려요. 48시간 하면 틀리다고요. 그리고 여기 또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한다. 됐죠? 출제 잘 돼요. 잘 되니까 색깔 칠하지. 그쵸? 자, 그 다음 또 밑에 조문 나와있지? 요 3항 체크하시고. 별표 3개짜리는 무지무지 잘 나와요. 아시겠어요? 별표 3개짜리는 꼭 보셔야 돼요. 이 색깔 칠하는 것이 마지막 정리할 때 정말 좋아요. 색깔 칠하는 거. 색깔 칠하는 것도 사인펜 여러가지 사두세요. 사서 이쁘게 칠하세요. 이쁘게 칠해야지 자꾸 보고 싶어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법원은 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 항에 따른 신문 없이 신문하지 않고서 결정으로 바로 기각할 수가 있다. 신문하지 않고 바로 기각해버리니까 이것을 간이 기각 결정이라 불러요. 자, 어떤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떨 때?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했을 때. 청구권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피의자, 그 다음에 변호인 등 해서 4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닌 자가 청구했다든지, 또는 동일한 치시고, 동일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재청구했다든지, 세 번째로서는 그 청구가 수사 방해 목적임이 명백했다든지, 방자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할게요. 그 중에서 요 2호가 잘 나와요. 출제가. 요 2호가 출제가 잘 돼요. 문제집 가면 여러 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할 때는 바로 신문하지 않고서 바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동방입니다. 아동방. 아동방. 아동이 방해한다고요? 아동이 방해하면 바로 신문하지 않고서 청구 기각을 할 수 있다. 아동 아시겠어요? 아동. 유치원 있지, 유치원. 유치원에서 아동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그쵸? 아동이 방해를 한다고요? 아동이 부모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고요? 그러면 신문하지 않고서 바로 기각드린다고요. 그 다음 밑에 사항 볼게요. 자, 청구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앞에서 48시간이라 그랬죠? 그쵸? 여기 말고 여기 24시간 말고 앞 페이지에서 48시간이라 그랬잖아. 그치? 48시간 내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사하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기각 때리면 되겠죠. 근데 이유가 있다. 그러면 석방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요 석방을 때리는데 이유가 있다고 할 때 석방을 때리면 되는데 자, 요 그 다음 걸 잘 보세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도 이 공소 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전격 기소예요. 전격 기소. 검사의 전격 기소. 그러니까 피의자가 체포 구속 심사 청구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검사가 전격 기소를 해버리니까 피의자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한 같다. 이 또한 같다가 무슨 뜻이에요? 또한 같다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뜻이에요. 법원은 이것은 무슨 뜻이다? 법원은 심사 청구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판단?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때리고 이런 결정을 검사의 전격 기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저기 156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156페이지. 거기 보시면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그쵸? 피의자라는 청구인 적격은 절차 개시요건이다. 개시요건. 개시요건이기 때문에 청구 당시 피의자이면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격 기소가 있다 할지라도 법원은 무슨 결정 때린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결정.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각주 나와 있죠? 각주. 요 지금 전격 기소라고 하는 것이 기출문제집가면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물론 전격 기소란 말을 안 쓰는데 문제집 가보면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대로 나오면 이 전격 기소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각주 가볼게요. 자, 법원의 석방 결정은 그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 효력을 발생하지만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한 후에 그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 전격 기소의 경우에도 석방 결정이 가능하다. 그쵸? 가능하다.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석방 때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조문 나와 있네요. 중요한 조문 보시게 되면 여기 8항이 중요합니다. 별표 쳐볼게요. 3항, 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3항, 4항이 뭐였는데 여기 기각결정이죠. 기각결정. 요 기각결정 또는 석방 때린 거 3항이 가능기각결정이죠. 위에 여기 가능기각결정. 3항이 가능기각결정, 4항이 기각결정이거나 석방결정. 그쵸?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 항고하지 못한다. 아시겠어요? 왜 항고하지 못해요? 아니 적부심사 자체가 다시 해준 거잖아. 그래서 재심적 성격을 띠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뭐 2번 해주면 됐지. 뭐 또 3번, 4번 해달라 그래. 그쵸? 그러니까 항고가 안 된다. 항고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색깔 칠할게요. 중요하다고요. 항고가 안 된다. 무지 잘 나온다고. 자, 그 다음 구속기간 불산입. 이건 앞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체크하시고 똑같아요. 접수한 때부터 그 다음에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시겠어요? 왜? 서류가 법원에 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 조문도 잘 봐두시고.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한 번 있는데 여기 접수한 때부터. 아시겠어요? 이때가 아니에요. 요걸 바꾼다고요. CF. 접수한 때를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한 때부터 하면 틀려요. 청구시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아시겠어요? 접수한 때부터. 그 다음 자, 요 점은 잘 나옵니다. 별표 쳐볼게요. 무지 잘 나와요. 자, 체포 구속 적부심사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피의자가 자, 도망하거나 도망 동그라미, 죄증인멸 동그라미를 제외하고서는 동일 사실에 대해서 재차 체포 구속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한번 해석해볼까?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적을 인멸했을 때에는 동일 사실이라 할지라도 재차 체포 구속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색깔 칠해야 돼요. 색깔 칠하셔야 돼요. 자, 요 색깔 칠할게요. 그 다음에 색깔 칠할게요. 요 CF 잘 받으셔야 되는데 요 CF가 여기다 밑줄 그지 마시고 마지막에다가 여기다 밑줄 적으세요. 자, CF 페이지 162페이지죠. 이거와 비교하시라고. 162페이지 멀리 있지 않아. 지금 여기 160페이지잖아. 그쵸? 160페이지 뒤에 나와 있어요. 바로 뒤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기 나와 있지. 재체포, 재구속 제한 나와 있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별표 쳐보셔야 돼요. 그쵸? 별표 치시고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동일 사실에 대해서 재차 체포 구속하지가 못한다. 그쵸? 그럼 이 사유가 뭔데? 이 사유가 있을 때는 동일 사실에 대해서라도 재차 체포 구속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 1, 2, 3, 4 나와 있잖아요. 1, 2, 3, 4, 1, 2, 3, 4 나와 있죠? 1, 2, 3, 4는 잠시 이따 할게요. 틀리죠? 1, 2, 3, 4 네 가지잖아요. 근데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긴 두 개밖에 없어요. 도망, 죄증인멸. 아시겠어요? 도망, 죄증인멸. 그래서 그 뒷페이지가 4개 나와 있다 했잖아. 4개. 그 4개가 바로 밑에 여기 CF야. CF가 되어 있는 것이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지문에다가 슬쩍 끼워 넣으면 틀리단 말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문제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법원의 결정이 어떻다 해서 법원의 결정이. 지금 법원의 결정이 지금 요 밑에 기각 결정하고 석방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결정이. 그치?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이 여기 기각 결정이 있고 두 번째 석방 결정이 있고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1번, 1, 2는 여기 나와 있고 세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란 말이에요. 5번이란 말이에요. 그 5번을 제가 여기다가 적을까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이게 바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라고 하는 건데, 그쵸? 이걸 다른 말로 피의자 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법원의 결정은 1번, 2번 아니면 3번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인데, 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석방할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요 기각하게 되면 지금 법원에 구속되어 있잖아요. 구속된 자에게 요 3번 때리는 거예요. 3번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구속된 피의자가, 그쵸?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을 때, 아니, 보증금, 이 보석을 청구한 거 아니에요? 이 구속된 피의자가 보석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예, 보석 청구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피의자에게는. 이거 중요한 거야. 1번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가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적부심을 청구하잖아요. 적부심을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기각 결정 때렸잖아요. 그랬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요 밑에 2번 체크하시고 적부심이죠. 적부심. 구속 적부심 청구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이 구속입니다. 구속. 자, CF.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여기 요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오로지 뭐다? 요거만 돼요. 요거. 구속 적부심만 돼. 요 청구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조건으로 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직권이에요. 직권이고 재량이다. 재량. 임의적이라는 얘기예요. 임의적. 아시겠어요? 직권보석, 재량보석. 이 부분은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기각결정 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각 결정 때리면 계속 구속 상태로 있는 거고요. 석방 때리면 짐 싸서 나가면 되는 거고요. 또는 세 번째는 뭐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결정은 세 가지다. 기각 결정 때릴 수 있고, 석방 결정 때릴 수 있고, 아니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시킬 수 있고.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자, 특징 잘 받으셔야 돼요. 특징 1번, 2번 잘 나와요. 특징. 옆에 펼쳐볼게요. 자, 대상자 보세요. 그래, 방금 배웠잖아. 구속된 피의자만 된다. 그쵸? 밑에 보시게 되면 판례. 체포된 피의자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판례 출제 잘 돼요. 별표 치시고. 검은색으로 별표 쳐보시고. 석방 결정 나왔네. 조항 5항 체크하시고. 자, 법원은 다 구속된 피의자다. 그쵸? 여기 체포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심사 청구에 공소 제기된 자를 무슨 거를 말한다? 전격 기소된 자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을 할 만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서 사항의 석방을 명할 수가 있다. 판결 아닙니다. 판결. 자, 다만 앞에 끊으시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번, 2번 묶으시고 색깔 칠하자. 동그라미 칠게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자 동그라미 치시고 인멸할 때입니다. 또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 피의자 등이라든지 그 친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해코지 할 텐데. 해코지 옳잖아요. 내보내주게 되면 죄직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내보내주면 해를 끼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색깔 칠할게요. 이거 색깔 칠할게요. 인자, 해자. 인해입니다. 인해. 인해는 여기 대상자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구속된 피의자, 다시 한번 구속 색깔 칠할게요. 자, 밑에 조문도 잘 나옵니다. 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 제한, 법원,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기타 적당한 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뭐 할 수 있다는 장난치지 않는데 조건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요 지문도 출제 여러 번 됐었고. 그 다음에 뭐 밑에 거 7항 보시게 되면 보석 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이라든지 보석 집행 절차라든지 이건 뒤에 나올 거예요. 보석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에도 준용이 됩니다. 따로 99조 100조는 뒤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이것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이 판에 나와 있네. 이 판을 별표 쳐보시고.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사망사항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안 된대요. 그쵸? 여기 간이기각 결정, 기각결정, 석방을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안 된다. 항고가. 명문조항이 있죠? 지금 214조 2라고 하는 명문조항이 있잖아요. 그쵸?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의 경우에도 명문조항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 여기 161페이지 아무리 눈 씻고 봐봐요. 있어 없어요? 불복할 때 항고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냐고? 없잖아요. 명문조항이 없지. 명문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명문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판례가 뭐라 그래? 판례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는 뭐다? 항고할 수가 있다. 항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 색깔 칠하세요. 무지 잘 나오네 이것도. 왜 항고할 수 있어요? 명문조항이 없으니까. 명문조항이 있으면 명문조항대로 하면 될 텐데 명문조항이 없다고요. 예? 예. 색깔 칠해야지. 색깔 칠한다.
그래서 앞에 거랑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왼쪽 페이지랑 반드시 비교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런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법 공부를 많이 하시면 결국은 다 외워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처음엔 이해하시되 반복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이 피의자 보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동일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재차 체포 구속이 가능하다고요. 어떨 때? 도망갔을 때. 똑같네. 도망갔을 때.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 160페이지 보세요. 160페이지. 160페이지 도망 나와 있지? 여기도 도망 나와 있네. 도망 나와 있고 또 죄증인멸 나와 있어요? 죄증인멸 나와 있네요. 그쵸? 근데 여기는 염려까지 돼. 염려까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여기서는 동일 사실에 대해서 재차 체포 구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 색깔 칠해야 돼. 여기다 색깔 칠한다. 염려에다가 색깔 칠한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앞 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요 마지막에 CF를 해놨잖아요. 여기 해놨잖아. CF. 여기 염려가 들어오면 틀리다. 아시겠죠? 염려가 들어오면 틀려요. 적부심사 제도 할 때 여기서는 염려 들어오면 틀리다. 이 염려는 어디서 가야 돼요? 염려는 피의자 보석할 때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염려 들어오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뭐가 또 나오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이라든지 법원에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 등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요 2번이 잘 나와. 2번 체크하시고. 왜? 앞 페이지랑 비교가 되니까 요 앞 페이지랑 비교가 되니까 요 2번이 그나마 출제가 잘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나머지도 알아두셔야 돼. 3번, 4번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3번, 4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3, 4번도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몰수가 나와 있는데 이 몰수를 볼게요. 몰수는 임의적 몰수가 있고 필요적 몰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가보시게 되면 1항에 끝에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이고 그 밑에 조문에서는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필요적이죠. 필요적. 요 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는 걸 바꾸면 틀려요. 이거를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고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면 틀리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어떨 때 임의적이냐 하는 것인데 자, 요 1번, 2번 나와 있네. 가만히 보니까 재차 구속 나와 있네. 그치?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214조 3, 2항이 어딘데 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서 한 거잖아. 그치? 그쵸? 이건 밑에 페이지 나와 있고 214조 2 제5항은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건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그치? 인해. 그치? 그러니까 이건 어디 나와 있다고? 페이지 161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요 사항이라든지 요 사항에 따라서 재차 구속은 임의적 몰수다. 필요적은요? 필요적은 판결이 확정됐는데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았는데 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치?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갔을 때 그때는 뭐다?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안 하고 나가 도망가요. 이런 놈들은 뭐다?
반드시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암기 잘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